자, 우리 봉지욱 네. 기자님, 네. 윤석열의 검찰에 대해서 오늘 좀 짧고 굵게 한번 좀 혼내고 갑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좀 묻힌 게 그저께 이제 김건희 1심 선고 나온 날 대장동 업자들 그리고 유동규에 대한 위례 아파트 개발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요거 네. 제가 짧게만 네. 정리하고 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위례 신도시, 우리 위례 신도시도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민간 업자에게 넘겨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유동규, 남욱 등이 기소가 됐었어. 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남욱, 유동규, 정영학 다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수사가 시작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이제 2022년 5월에 취임을 하고 한 두 달 있다가 2022년 7월부터 윤석열의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다시 수사하잖아요. 네. 다시 수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불안하니까 사건을 몇 개 더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바로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인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남욱 변호사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체포가 됩니다. 윤석열 검찰한테 체포가 돼서 지하에서 수감돼서 있다가 당시에 이제 모 검사가 불러다가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내가 당신의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뭐 조금만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어 이러면서 협박을 했잖아요. 맞아. 그때 당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냐면 대장동 재수사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위례 아파트 개발 사건은 그때부터 손을 대요. 손을 댑니다. 손을 대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유동규와 대장동 업자들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진상 실장을 기소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윤석열 측이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야 봐 대장동만 한 게 아니잖아. 쌍둥이 맞아. 부패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 미래도 해먹었어. 해먹었어. 난리가 났죠. 맞아. 난리가 났는데 이게 지금 1심 무죄가 나는데 조용하잖아요. 조용해. 지금 아무도 조용한데. 모를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도 똑같이 대장동과 똑같이 남욱하고 유동규를 압박을 해가지고 없는 사실을 한 것처럼 만들게 해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대장동보다 더한 게 뭐냐면 위례 아파트는 한 2천 가구 정도 위례 신도시에 호반건설이 지었어요. 2013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부터 된 거고. 그러니까 2013년에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졌나 봤더니 2013년에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 계속 받잖아요. 네. 돈 달라고. 맞아, 야, 인마 맞아. 그거 오늘은 그 체린이네. 그 업소에서 룸사롱 막 데리고 와서 돈 받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욱은 정영학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은 맨날 자기가 쏠 때는 짜장면 사주고 나한테는 맨날 룸사롱 사라고 한다고 돈도 없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위례 아파트 개발이 업자들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유동규가 야 이거 니네가 해야 돼. 유동규가 도시개발 사업 안 해봤잖아요. 유동규는 그냥 리모델링 재건축 뭐 이런 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돋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능력 많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이 업자들한테 이걸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유동규가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갑니다. 말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본부장이 됐으니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업자들한테 니네가 해야 돼 이거 라고 하고 당시에 이제 녹음 파일 보면 남욱이 알았다 우리가 할 텐데 형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라고 해서 유동규가 사업 공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업자가 되게끔 해서 알려준 이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겁니다. 알려준 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사실은 이 업자들도 정영학 빼고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업자들이 호반건설한테 된통 당하는 거예요. 호반은 전문가니까. 호반은 전문이잖아요. 호반은 심지어 아파트를 짓는 시공도 재밌네. 했지만 차명회사를 만들어서 시행에도 같이 참여를 해요. 재밌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파트가 잘 지어졌고 성공적인 분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반건설이 대부분 이익을 다 가져가요.
아 재밌네. 아, 이거 재밌다. 167억을 호반이 가져가고 이 업자들은 42억밖에 못 먹어.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보기에는 재밌네. 야 호반건설이 이 선수들이랑 하면 우리가 당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할 때 호반이랑 같이 건설사랑 안 하려고 큰 난리를 친 거예요. 건설사랑 같이 하면 우린 무조건 당해. 야 재밌다. 경험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수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건 맞는데 그렇지. 윤석열의 검찰이 이 위례 사건을 꺼내든 이유는 이재명 때문에 꺼내든 거죠.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또 수사 기록을 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이건 대장동보다 더한 게 위례 아파트 개발업자가 선정되고 할 때 부패 부정을 저지른 건 유동규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니네가 성공해야 돼 하면서 개발 정보를 주고 한 거예요. 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됐고 거기서 한 42억 벌었잖아요. 검찰은 윤석열 검찰 그걸 언론 플레이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이 이 돈으로 이 업자들이 이 돈을 이재명 측에 줘가지고 성남시장 재선을 치렀다. 이 코드로 가버립니다. 진짜 이거 악마야. 2014년 6월에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업자들이 댔다라고 언론 플레이가 그냥 다 나왔어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돈이 간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유동규는 알고 보니까 돈이 간 증거는 유동규한테 간 증거만 있고 녹음 파일 있고 오케이. 그거만 다 인정이 됐고 정진상과 김용한테 돈이 간 게 다 끝났습니다. 안 간 걸로. 김용 재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을 잡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이번 재판에 그러니까 엊그제 난 선고에 그건 뭐냐면 그래 유동규가 개발 정보 돼서 사업자 선정된 건 맞아. 근데 당시에 이 업자들은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1,000억 벌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1,000억 벌어. 위례로? 그러면서 위례만. 전체 1,000억 버는데 유동규한테 당시 녹음 파일 뭐라고 돼 있냐면 형님 거 100억 한 내가 저기 묻어놓을 테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유동규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그렇지. 그리고 당시 유동규한테 한 3억 5천이 가요. 실제로. 실제로 가 돈이. 근데 100억은 무슨 자기들도 못 벌었잖아요. 그렇지. 못 버는 상황이 왔는데 40억 벌었다며. 그러니까 유동규 어쨌든 사업자 선정이 된 건 맞는데 재판부가 한 거는 그 이후에 이 업자들이 1,000억 정도 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40억 벌고 그 개발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이 업자들이 사업자 선정은 된 건 맞으나 뒷단에서 이 업자들이 42억 번 거 이거는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업은 실패할 수도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고 개발업자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적게 번 거야. 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2013년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게 공소시효 7년이에요. 2020년에 공소시효 끝난 겁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걸 알고도 수사를 해서 이재명을 또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의 위례 사건이 병합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 네. 이거는 검찰에서 항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공소시효도 이미 끝난 거고 법원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물론 야 그렇다면 유동규가 그때 당시에 개발 정보 빼서 사업자 선정되게 한 거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 끝났어요. 실익이 없고 그거는 유동규 개인의 비리고 끝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이고 결론은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위례 아파트 기소했던 거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지금 보면 뭐냐면 보안 수사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사람들이 대장동 수사다 뭐 위례도 하고 저도 수사하고 다 있잖아요. 무차별적으로 문어발식 수사를 해버리잖아요. 별건 수사를. 이게 지금 통제할 길이 없는데 검찰은 검찰정법에 저희 예규에 있어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예규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보안 수사권이든 뭐든 직접 수사권을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선고한 걸 보니까 검찰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게 유동규가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한테 줬잖아. 줘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된 거잖아. 그런데 이 판사가 이걸 지적합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자 선정된 것 이게 굉장한 특혜다. 그런데 이 검사 너네들 이놈들은 이거는 또 기소를 안 했더라. 그건 기소. 요렇게 판단을 했어. 판사가 그 혹 이유가 뭘까요? 공소시효가 끝날 거 자기들도 아니까. 해봐야 아니까 나중에 이 개발 이익금이란 게 아파트 다 지어지고 분양하고 할부로 들어옵니다. 한 3년간 들어와요. 그게 2018년까지 16, 17, 18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네는 우리가 만약에 저것까지 기소하면
공소시효 끝난 거 알고도 수사한 게 걸리잖아요. 기소를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네. 니네 알면서도 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네. 근데도 참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그런 잘못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네. 아니,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이재명 그 잡으려고 정적 제거하려고 문어발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여기에 지금 투입된 검사가 대장동, 위례, 성남 FC, 뭐 아유. 백현동 와.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검사 한 200명이 검찰청 2개가 달라붙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생 사건은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리고 이래놓고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 잘한다고 이따위 소리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문제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대북 송금 사건 이거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일한 한 사건이야.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한 사건을 갖고 검찰이 중복해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사건은 하나인데 그거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이란 게 처음에는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소로 시작을 그거로 했죠. 시작했죠. 2022년 또 그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대장동이 불안한 거예요. 이재명이 돈을 받거나 정진상이 돈을 받는 게 나와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는 방향을 틀죠. 야, 이거는 북한에 돈을 보낸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을 위해서. 그걸로 이제 사건을 틀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여러 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받잖아요. 네. 유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검찰이. 이재명을 그때까지 놔둬. 아. 유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유죄를 내리죠.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이거 났어. 사실은 이게 지금 조작 불법 강압 수사 논란이 있는 그 수사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법원이 그렇게 판결하니까 기다렸다가 2023년 2월에 그때서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 쌍방울이 북한의 돈 800만 달러는 이재명을 위한 뇌물이었어. 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공범을 또 이화영으로 한 거예요. 그랬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영은 앞단에서 자기 유죄 받을 때 김성태와 공범이었어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준 공범, 제공한 공범, 뇌물의 제공 공범인데 검찰이 또 이화영을 받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받은 수혜자 측의 공범으로 한 거예요. 아, 그럼 이화영은 뇌물을 준 사람인지 뇌물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 자기가 주고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 수액을. 그러니까 판사가 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아, 오케이. 야, 이화영은 주기도 하고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거 니네 설명 좀 해봐. 다음 기회에. 설명 좀 해봐.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 아. 이걸 이중기소. 판사 입에서 이중기소 나오면 끝난 겁니다. 대법원. 판사 입에서 나왔어? 이중기소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네. 뭐야? 그 판사 재량으로 공소기각, 공소기각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공소기각에 정말 인색합니다. 정말 인색해요. 이번에 오히려 그 양평고속도로 수사하다가 국토부 공무원 그분은 특검법 수사범위 벗어났다 공소기각을 하더라고요. 기각했어요.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큰 사건에서는 판사가 굉장히 신중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빠릅니다. 맞아요. 아, 우리가 검찰이 기소 공소 잘못했어요. 취소하는 네. 게 빠르다. 가능하죠, 아, 그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아. 공소 이게- 취소를 안 하면요. 아니 그러니까 재판 안, 계속 받아야 돼요. 안 하면 사실은 뭐 법무장관이 뭐 지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건데 음. 결국 아까 위례 사건이나 지금 이 이중기소 네.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고 그 주된 피해자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 시절에 그 주변인들 우리 봉 기자님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시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저는 대대적인 시정 조치가 반드시 이재명 정부와에서 있어서 전 정상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